내 집 마련 준비하느라 임장도 가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유튜브도 실컷 봤지? 근데 항상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아? 나중에 집 할 때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? 대출 잘못 받으면 이자 더 내는 거 아닌가?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는 거 아닐까?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고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불안한 건 당연해.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집 사고 나서 수천만 원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알아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야. 형은 지방 출신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갭투자, 재개발, 경공매에 직접 건물까지 지어보며 서울 자가에 15명 넘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어. 10년 넘게 부동산 투자하면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들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하나씩 배웠어. 근데 최근에 주변 동생들 내 집 마련하는 과정 보니 형도 미처 몰랐던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. 오늘 특별히 풀어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봐. 첫째, 공동명의 먼저 결정해. 요즘 결혼식은 해도 혼인신고를 일찍 안 하기도 하지. 대출 규제가 심해서 혼인신고 안 하고 각자 기회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. 근데 나중에 매도할 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도 집이 12억 이상에 팔리면 초과 차익에 양도세가 붙어. 공동명의면 차익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어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고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거든? 계산해보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. 게다가 나중에 상급지 한 채로 갈아타기 할 때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배우자한테 증여 처리해야 되는데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거든? 단독 명의로 대출면에서 메리트를 갖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해서 양도세 절세를 할지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아. 이미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하기 전에 공동 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서 그냥 그 비용을 다음 상급지 갈아타기 할 때 자금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. 둘째, 공시가격 반드시 확인해.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. 주담대 이자를 연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거 받으려면 매수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여야 해. 실거래가랑 달라. 9억짜리 아파트인데 공시가가 5억대인 것도 있어. 이게 해당되면 연말정산에서 매년 400에서 500만 원 돌려받을 수도 있지. 월로 따지면 3, 40만 원이야. 적지 않은 액수지. 공시가는 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어플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꼭 확인해봐. 셋째, 부동산 전용 통장 하나 만들어. 요즘은 자금 조달 소명 요청이 워낙 수시로 이루어져서 집 사고 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랜덤으로 날아올 수도 있어. 소명 대상이 되고 나면 가계약금 2주 전부터 잔금 후 2주까지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돼. 통장 여러 개 섞었으면 귀찮은 건 둘째치고 와이프랑 점심 사 먹은 거, 부모님 용돈 드린 거, 사적인 정보가 전부 포함된 내역을 다 내야 되니까 불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. 안 쓰는 통장 하나 만들어서 가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그 통장 하나로만 처리하면 깔끔하게 해결돼. 넷째, 대출금리 주기적으로 관리해. 대출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. 금리가 내려갔을 때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두면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야. 최소 1년에 한 번은 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높은지 확인하고 메리트 있으면 바로 실행해. 다섯째, 관리비 반드시 확인해. 같은 평수인데 단지마다 관리비가 2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. 관리비 월 10만 원 차이면 10년이면 1200만 원이야. 임장 갈 때 단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물어보거나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야. 자, 여섯째, 구축은 인테리어 된 집을 사는 게 좋아. 구축 아파트 살 때 인테리어 안 된 집이 좀 더 싸니까 나중에 내가 꾸미면 되지 생각하잖아. 근데 내가 인테리어 사업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25평 기준으로 인테리어 견적이 최소 4, 5천만 원 이상이고 최근엔 자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해. 전쟁 여파로 아마 최근에는 가격이 더 올랐을 거야. 이사비랑 단기 임대 비용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 넘겠지? 이 비용 매도할 때 회수가 되는 비용이 아니야. 반대로 인테리어가 된 집은 팔 때 훨씬 빠르게 팔려. 형도 갈아타기 할 때 비싼 인테리어는 안 돼 있었지만 기본 수리에 화이트 벽지에 최대한 집을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매도가 빨랐어. 특히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나지. 그리고 혹시라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샤시, 시스템, 에어컨 등은 필요 경비로 처리가 되니까 영수증 꼭 잘 챙기고. 일곱째, 2년 비과세에 집착하지 마.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워낙 강력한 절세 전략이다 보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갈아타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
양도세 면제 여부가 아니라 지금 집이랑 가고 싶은 집 사이의 가격의 갭이야. 1년 됐을 때 상급지와의 갭이 1억이었는데 2년 만기 기다렸더니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서 갭이 3억이 됐다면 양도세 아끼려다가 오히려 2억을 더 쓴 셈이 되는 거지. 물론 상승장 초입이나 진짜 급매가 나왔을 때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세 트래킹을 꾸준히 하면서 갭을 모니터링 해봐. 자, 오늘 영상 보고 딱 하나만 기억해. 고정 댓글에 오늘 7가지 체크리스트 정리해서 올려둘 테니까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거나 갈아타기 생각하고 있다면 저장해두고 하나씩 확인해봐.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들이지. 내 집 마련하는 동생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들로 오늘 특별히 정리했어. 지금 내 집 마련 준비 중인 사람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댓글로 남겨줘. 부동산 좀 아는 형이었어.